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대에 주로 다루게 될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40대만 하는 경제활동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신용이 등장하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 들어주세요. 자, 첫 시간에 돈으로 하는 7가지 활동 중에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 뭐였죠? 바로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비하는 건데 갑자기 다쳐서 발생하는 의료비나 휴대폰 사면서 미처 케어를 못 들어놨는데 완전 박살났을 때, 혹은 누군가를 다치게 만들었을 때, 생각지 못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태풍으로 집이 무너지거나 내 실수로 불이 나서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위험이라고 합시다. 혼 망가진 걸 위험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위험이냐면 나의 자산 관리에 대한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해상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에 무역할 물건들을 잔뜩 실어 보냈는데 큰 파도를 만나서 바다에 침몰했다네?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무역 상인들이 모여서 위험을 좀 나누자. 미리 비용을 모아두고 사고가 나면 그 손해를 좀 메꾸는 데 쓰자고 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보험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보험을 처음 들 때 계약을 하는데요. 이때 정하는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은 얼마로 할 건지, 얼마 동안, 어떤 기간 동안 낼 건지, 어떤 사고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보상하는지, 보상해주는 기간은 또 언제까지인지 등 모두 미리 정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한 사항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금액을 받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누구나 보편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위험, 일터와 관련된 위험,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관련 있고요. 의료비, 병원에서 쓰는 비용을 다루는 건강보험, 내가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4가지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들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정직원이 되어서 월급 받으면 4대 보험을 낸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 4대 보험이 바로 위 4가지 보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알아볼까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생명보험, 집이나 자동차처럼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와 관련된 손해보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자전거를 운영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만큼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 사고도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면 지자체 대부분이 보험을 들어놓았다고 하니 치료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비용이니 저축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소비라고 여겨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두자는 겁니다. 잠깐 이 보험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걱정할 만한 위험으로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가입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야 회사의 이익이 늘겠죠. 근데 이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면요? 회사는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손해겠죠. 이렇게 위험이 일어날 실제 가능성의 확률을 계산해서 보험 상품을 만듭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어떤 보험을 들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신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신뢰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제에서 신용은요,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저 사람 신용이 좋아라는 건 저 사람은 믿고 돈 빌려줘도 돼, 갚을 수 있어 라는 뜻이고요. 저 사람 신용이 안 좋아라는 뜻은 쟤한테 돈 빌려주면 못 받아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대출을 받은 적은 없지만 이미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쓸 때 통화 한 번 하고 돈을 내시나요? 아니죠. 한 달 단위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내는 것을 잊었어.
자동이체, 자동으로 나가게 해놨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자동이체가 나가지 못했다면요? 그런 상황을 연체라고 표현하죠. 당장은 내가 요금을 연체해도 문자 하나 오고 뭐 아무 일도 없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연체들이 여러분의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세금, 통신요금, 카드대금, 납부에 연체가 발생하면요, 여러분의 신용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은행, 보험사, 카드사, 이동통신사들은요, 개인 신용평가 회사에서 여러분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청약통장 이야기했었잖아요. 청약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돈이 조금 부족해.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겠죠. 대출을 받으러 막 은행에 갔더니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대출을 못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신용은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고 미래 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소한 약속이라도 돈에 관련된 것은 항상 캘린더에 메모하고 늦지 않게 잘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신용관리를 잘 하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거래은행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해요. 돈에 관련된 거래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고요. 또 신용카드는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필요한 한 장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 지출은 자동 이체를 걸어 놓아서 연체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이 나가야 할 날짜가 다가오면 내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요금 연체하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쓸 수 있는 금액 안에서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짧게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기부는 개인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 현금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연말에 여러분의 세금을 정산할 때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신용, 그리고 짧게 기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다음엔 실전 생활 꿀팁을 준비해봤는데 여러분의 귀한 노동력을 지키는 노동법, 그리고 이사할 때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